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매도 후 국내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꾼 국내 개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폭풍을 잠재우며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는데요. 해외 주식으로까지 눈길을 돌리며 국내외 주식을 쓸어 담는 동학 개미 운동.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선대까지 이제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지금 한 1,800선을 훌쩍 회복을 했는데요.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무리 실물이 나쁘더라도 증가된 유동성에 있어서 주식 지수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단을 저희가 좀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단은 저희가 지금 장기 ROE 6% 수준인 지수 1700대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다만 2021년부터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미중 간에도 관계가 되게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1,800선 회복한 거 가지고는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신데 만약에 더 오른다면 언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확진자 수가 특히 이제 의미 있게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돼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는 시점에 일단은 뭐 주가는 더 오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오를지는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가 주요한 실물 지표랑 아니면 저희가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시고 오히려 하단에 대해서 그 하단이 왔을 때는 좀 의미 있게 사시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아까 이제 신조어까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사자 행렬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을 최근에 얼마나 사들인 거죠? 주식을 얼마나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네.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고객 예탁금 수준이 지난달에만 거의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주식 활동 계좌 수가 3월에 한 3,076만 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지난 3월 달 한 달 동안에만 86만 개라는 계좌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네. 계좌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빚까지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건가요? 실제로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고 네. 이제 돈이 부족할 때 한 이틀 정도 증권사가 이제 대납해주는 미수금은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은 부동산에서 좀 일부 빠져나온 돈들이 많기 때문에 빚까지 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식이 급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그런 저가 매수 전략을 취했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내 우량주를 사시는 투자자들도 많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 충분율도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보다 그때 금융위기 때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배당 투자만 가지고도 지금 주가에서 안 오르더라도 배당만 받아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전체적인 배당 성향이 한국 기업들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개선되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직구를 요즘 많이 합니다. 이제는 뭐 정말 직접 뭐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중국 주식이든 이렇게 오픈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외에 정말 유망한 기업들, 파한 기업이든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ETF 투자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직접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해당 세부 업종을 좀 매수하려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또 ETF에 많이 몰리는 것이 과거 금융위기랑은 좀 다른 투자 패턴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20, 30대, 특히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젊은 층의 투자가 지금 활발한 상황인 것 같고 또 과거보다 좀 똑똑해졌다, 스마트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만큼 스마트해졌다라는 의미는 요즘 젊은 20, 30대 특히 이제 모바일에 되게 친숙한 세대들이 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인터넷도 잘 다룰 뿐더러 기업에 대해서 그냥 묻지마 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꼼꼼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그 정보력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좀 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투자 대상이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도 투자를 하지만 최근에 보면 그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ETF 같은 것들도 투자를 하면서 일종의 해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량주를 사지만 또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또 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모습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스마트해지고 훨씬 더 매수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수한 종목에는 삼성전자가 1위지만 그 외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업종을 사들이는 전략,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제일 적게 감소한 게 네. 반도체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언택트 시대에 특히 우리가 보시면 재택근무, 그다음에 원격 교육,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대부분 다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 이제 서버 디램이라는 제품의 수요가 느는 거고요. 여기에 전체 수요의 한 15% 정도가 PC인데 최근에 재택근무하면서 또 노트북도 또 상당히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보다 실적의 방어력은 우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서도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성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기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자형,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은 되지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들로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서 오히려 이제 ETF나 또는 일부 우량한 회사채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생각보다도 경기 회복이 안 되거나 오히려 다시 좀 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L자형의 어떤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식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금을 보유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보면서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좀 한 템포 이제 늦게 지금 발동을 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된 이후에 중장기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까지 이제 1차 반등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이제 2차 반등은 실적도 좀 보면서 유동성도 물론 보강됐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서 실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길게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과 기업으로 좀 선별 투자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든 아니면 또 요즘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쪽도 또 이거 치료제 관련해서 네. 계속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IT 솔루션 원격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쪽도 괜찮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저희가 되게 공유 경제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런 언택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다시 소유 경제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도 이번 이 포스트 코로나에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업종 아니면 이런 업종을 담고 있는 ETF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도 반등은 했으니까 종목을 찾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고점에서 지수형 ELS 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받은 상태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형 ELS 투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해외 주식 결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 규모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한 15조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중에 대부분은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이외에는 이제 중국 주식, 그다음에 베트남 주식 이런 순서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제 델타 항공, 그다음에 보잉처럼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진 항공업이나 이런 그 이제 비행기 만드는 이런 산업들에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타격을 입은 업종까지 산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최근에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힘을 믿는다라고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힘들지만 결국 부도가 나지 않고 결국 나라에서 지원을 하든 어쨌든 결국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델타나 보잉에 대해서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또 이제 크게 흔들린 시장이 국제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미 지금 투자를 하는 분들도 또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유가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오펙도 있지만 오펙 플러스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이 어떻게 보면 고속 성장하면서 또 쉽게 안 망하면서 성장하면서 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에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라는 또 이게 단순히 뭐 에너지 때문에만 뭐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기차가 있는 게 이게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수요의 측면이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특히 여행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넘쳐납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5월부터 드라이빙 시즌이라 해서 유가가 상당히 고공행진할 수요 성수기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드라이빙 시즌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유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ETN을 사는 거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본다면 좀 이연 관리도 동반해서 좀 점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개인 주식 투자 열풍과는 달리 이제 오히려 이제 펀드에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2, 3년 동안에는 사모펀드가 좀 다소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태들로 인해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측면들 때문에 뭐 공모펀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측면들로 인해서 자산들이 좀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뢰가 조금 더 충분히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도 떼고 그러더니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이제 이미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뭐 계실 거고 이제라도 이제 주식 투자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주의사항 또는 조언이 있다면 좀 각각 한 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저는 늘 하고 싶은 내용은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도록 레버리지 같은 거, 네. 뭐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네.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뭐 지금같이 또 기업 가치 대비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주식을 투자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좀 그 투자의 어떤 그 시계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결국은 승률이 높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금융시장이 좀 더 예민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또는 좀 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한 게 차이일 뿐이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공유가 되어서 저는 그러한 차이는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오래 장기 투자하는 어떤 문화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도 좀 자리를 잡아야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부를 더 늘리고 그 부를 통해서 또 그 개인의 자산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가 확대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 금융시장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두 분 말씀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